안녕하세요. 겨울이 와도 춥지 않아 신혼생활 70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오늘은 회계사 1차 시험 과목 분석 시리즈 3탄. 1차에서는 애매해서 1차생들을 괴롭히고 2차 시험에서는 전혀 애매하지 않아서 2차생들을 괴롭히는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는가 재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동차생 시절에 2차 시험에 핵폭탄이 터져서 재무관리에게 여기저기 얻어 터졌던 게 생각나네요. 만신창이가 되었었죠. 자, 강론하고 일단 1차 시험에서의 재무관리는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봅시다. 재무관리는 세법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높아요. 저의 의견으로는요, 그 어떤 과목보다도 나무가 아닌 숲을 보기가 어려운 과목 같습니다. 진입장벽 첫 번째, 일단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제학에서 파생되어 나온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고 많은 그래프와 수식들이 등장합니다. 세법이 법조문들 때문에 쓰러진 수험생들이 대다수였다면 재무관리는 수식과 그래프들 때문에 뒷목 잡는 수험생들이 넘쳐나죠. 단순히 수식들이 많기만 한 게 아니라 또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난해해요. CAPM, 자본구조이론, 블랙숄즈 등등등.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론을 배운 듯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발을 들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와요. 아, 길 잘못 든 것 같아. 물론 재무관리 2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재무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이 생긴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합격자 입장에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요. 재무관리라는 과목은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큰 흐름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저도 진짜 초시생 때는 1차 시험 갈 때까지도 눈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시 1차 시험에 떨어지고 재시생 기간에 재무관리 연습 강의 듣고 연습서를 풀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숲이란 건가? 찡 이런 느낌이 팍 하고 꽂혔어요. 코끼리의 발가락을 더듬고 있다가 적어도 발목, 코끼리의 배 정도는 만지게 된 느낌이랄까요? 파마 프렌치 이런 놈들 때문에 코끼리 등이란 머리까지 못 만져봤습니다. 여튼 지금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헤매다가 도착한 골목골목이 모두 험상궂고 어두컴컴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재무관리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진입장벽 두 번째, 애매한 출제 비중입니다. 1교시 경영학 총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고정으로 출제되는데요. 전체 40%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재무관리 내용이 하도 어려운 편인데 16문제 다 맞추면 40점. 적지 않은 점수이지만 하지만 투입 대비 산출이 과연 좋은가?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버릴까?는 의문이 누구나 다 한 번은 했을 겁니다. 일부의 천재분들 빼고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고급 회계와 상증세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골칫덩이에요. 재무관리는 어엿한 하나의 독립적인 과목이거든요. 근데 1차 시험에서는 경영학이 낑겨 나와서 그것도 훨씬 적은 비중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요령 없으신 초시생분들은 시험일이 임박해 올수록 재무관리와 원가회계에 대한 갈등, 고민, 유혹이 많이 들 겁니다. 진짜 내용이라도 좀 쉬웠으면. 근데요, 재무관리 있잖아요. 배울 땐 어려운데 사실 1차 시험 문제 난이도는 막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몇 개 폭탄 문제 빼고. 저 몹쓸 합격자 입장에서 질 아니라고 막 말하고 있구만 쓱 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출문제부터 함께 봅시다. 자, 3개년 기출분석입니다. 나무경영아카데미의 김종기 선생님 교재 단원 구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래된 기억을 더듬더듬 찾아서 단원 배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으니 큰 흐름을 훑어본다 정도로 봐주시고요. 대단원에서의 출제 비중은 좀 믿음직하다 싶으면 되겠습니다. 소단원을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 일단 5가지의 대단원으로 보면 골고루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굳이 뽑으라면 위험과 수익률, 자본구조, 채권에서 전체의 약 70%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네요. 사실 재무회계랑 세법하고는 분석하는 접근법 자체가 좀 달라져야 돼요. 워낙 재무관리는 단원과 단원 간에 서로 연계되는 내용이 많아서 이 주제는 제껴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게 진짜 몇 개 없어요. 밸류 앤 리스크 이런 거 빼고는 진짜 함부로 제끼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표만 봐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금방 감이 올 거예요. 남편님, 저는 16단원 파생상품의 기초를 제낄게요. 하나도 안 나오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빼박 방구죠. 세법은 정말 고통에 빠진 시간 없는 초시생이라면 상증세 정도는 제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재무관리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에잉, 그래도 하나만 골라줘봐 어서 라고 조르신다면, 진짜 어렵게 하나 고르면 파생 정도? 4단원 파생 정도? 대단원 기준으로 1단원 재무관리 기초부터 3단원 자본구조 이론까지는 정말 하나의 큰 흐름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채권은 다소 독립적인 단원이긴 하지만 이게 가성비가 되게 괜찮은 단원이거든요. 공부량 대비 문제가 많이 나와요. 파생 쪽은 내용도 심오하고 진짜 굳이 제끼시겠다면 파생을 골라드리긴 하는데, 지금 저의 망설이는 말투에서도 느끼시겠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둘씩 제끼다 보면 나중에 막 다 제끼게 되거든요. 무슨 과목이건 단원이건 제끼는 건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참고로 전 동차생일 때 회계감사 과목을 통째로 제꼈습니다. 자, 재무관리 기출 문제들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미안해, 지분율이 40%밖에 안 돼서 지배력은 없어. 근데 20%는 넘잖아? 그럼 유의적인 영향력은 있는 거 알지? 나 제끼고 포기하고 그러면 상당히 작지 않은 빵꾸가 날 거야 라고 싸가지 없게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사분 후기부터 남겨볼게요. 제 수험기간 헛스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강사 저 강사 이 책 저 책 다 보기, 되도 않는 멀티태스킹 덕분에 저는 이영우, 김종길, 김민환 선생님 강의 다 들어봤습니다. 느낌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이영우 선생님 좋았어요. 재미도 있고 뭔가 본인의 강의에 대한 프라이드,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신뢰가 갔어요. 그리고 김종길 선생님 개그맨입니다. 너무 웃겼어요. 보다가 웃음 찾느라고 중간에 강의 멈춘 적도 꽤 있습니다. 본인은 잡담을 줄여야겠다 하시는데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 마냥 멈추시지 않으세요. 좋으신 분입니다. 김민환 선생님 노멀노멀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 스타일이긴 한데 나름 유머 포인트가 좀 있어서 저는 뭐 지루하진 않았어요. 좀 웃길 때도 있었고. 후기만으로 볼 땐 어느 분을 고르시건 취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보통 제 주변 지인들 의견들과 제 의견을 종합해보면은 1차 시험은 3분이 무차별하고요. 동차까지는 김종길 선생님, 유예 때는 이영우 선생님 이 정도를 많이 꼽더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재는 김민환 선생님 교재가 제일 좋았습니다. 김민환 선생님과 원가회계 임세진 선생님이 같은 출판사에서 동일한 스타일의 교재를 발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두 권이 수험생활 통틀어서 세법 워크북 빼고는 제일 좋았어요. 가독성 등등 때문에. 자,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과목의 특성상 제가 공부 범위를 정해드리진 못하겠어요. 아까 제가 재시생 시절에 재무관리 염수 풀면서 이게 재무관리인가? 약간 큰 흐름 같은 걸 깨달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흐름이 뭐였냐?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여러분이 어떤 한 법인의 경영진이라고 가정합시다.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하는 데에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비용이 투입될 것 같고, 아마도 과거 경험, 동종업계 등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향후 몇 년 동안 매년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예상이 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은 그냥 노빠꾸, 노리턴, 온리직진 상남자처럼 들이댈 게 아니라 수입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봐야겠죠. 현재 들어가는 비용과 미래 예상 매출을 비교해서 수입성을 검토하려면 시점을 일치시켜야 될 거잖아요. 여기서 현재 가치와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재무회계에서도 배우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정상적인 사업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것이고, 경영진은 이제 자기들이 어느 수준까지 왔느냐, 본인들이 키워놓은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업 운영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인 차입금, 즉 부채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MM이랑 하마다 등 얄미운 분들 말에 의하면 부채를 땡겨 쓴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 및 기업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대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재무관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1번,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직접 구하는 직접법. 2번, 기업의 자기 자본 가치와 부채의 가치를 각각 구해서 더해버리는 간접법. 3번,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 이자 비용 절세 효과를 고려해서 구해버리는 방법.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 법인의 고유 사업 이외에 다른 곳, 금융 쪽에도 눈을 돌리게 돼요. 이때 기업의 자산 보호 목적으로 쓰이는 해지 거래, 이자율 수합 거래 및 한탕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옵션 같은 파생 상품 거래들에 손을 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감사 나가는 상장사들 재무제표 보면 전부 다 파생 상품 부채 자산 거의 다 띄우고 있거든요. 자,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재무관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큰 그림, 큰 흐름들입니다. 제가 쭝얼쭝얼 걸었던 내용들 이해되시나요? 현재 가치에 대한 기본, 화폐의 시간 가치, 미래 현금 흐름 분석 등을 배우는 것이 파트 1, 재무관리의 기초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치 할 때 기업이 사용하는 할인율에 대한 고차를 다룬 파트 2, 위험과 수익률입니다. 기업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한 많은 경제학자, 과학자들의 고뇌가 담겨있는 단원이 파트 3, 자본구조와 기업가치 평가이고요. 수험생인 여러분과 현직 회계사들을 항상 괴롭히는 파생상품에 대해 배우는 것이 파트 4, 옵션과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5에서 채권과 이자율, 국제재무관리 등 기타 소주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긋지긋한 1회 독이 끝나는 거예요. 참 쉽죠? 굉장히 엄청 압축시키고 생략, 단순화 작업을 거쳐서 재무관리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흐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공부하시던 재무관리 단원으로 가서 이건 저 수험생의 남편이 말한 흐름에서 어디에 속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가, 지금 공부한 내용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의 다리 4개 번갈아 만져가면서 이건 기둥인가 벽인가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물러서서 코끼리의 몸통의 윤곽이 대략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재무관리라는 성난 코끼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은 의도적으로 고민을 곁들이시고 공부해보세요. 재무관리가 재밌어질 거고요. 재무관리 공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개선될 겁니다. 재무관리는 제낄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죄송스러워서 저 나름대로 해석한 재무관리라는 과목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미 스스로 깨우친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1차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애매한 재무관리지만 2차 시험에서 수많은 수험생들의 눈물을 쏙 빼놓고 요즘 몇 년간 무슨 원자폭탄을 넘어서 수소폭탄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는 재무관리, 그러한 재무관리이니까 2차생 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1차 시험 때부터 열심히 하셔서 재무관리 대충 공부한 분들보다 40점, 자그마치 40점이나 우위를 차지하시는 재무관리 깡패 수험생이 되시길 바랄게요. 질문, 수험상담, 따뜻한 조언과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혼부부에게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서 먹는 맛있는 삼겹살과 맥주와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